채팅 남겨주신 걸로 좀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타임. 자, 벨라스케지 선수 운세를 받는 천재 의뢰가 나왔다. 그동안 걱정했던 일이 말끔히 정리되고 귀신같이 모든 게 잘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네. 본인이 불펜까지 자청해서 갔으니까 그거를 좀 진짜 하늘에서 어여삐 봐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자, AG에서 배워야 된다. AG에서 배우는 팀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가장 좋겠죠. 이 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팀 야구를 평생 봤지만 어디 보자. 계속 쉽시다 3위도 가능할 듯. 외국인 감독 가능성. 근데 김태형 감독이 사퇴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퇴는 안 할 것 같고 경질 아니면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감독 가능성은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외국인 감독을 바로 직전에 써봤는데 별로 좋지가 못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굳이 외국인 감독을 쓸 필요는 그 구단 쪽에서 못 느끼지 않을까요? SF님 개인적으로 롯데의 최전성기는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본 바로 가장 밸런스가 좋았던 애는 1일 시즌입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게 1위 시즌이 그때 정규리그 2위를 했으니까요. 성적이 제일 좋았으니까 당연히 투타 밸런스가 더 좋았겠죠. 당연히 로이스터 시절은 그러니까 연차로 치면 최전성기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야구 자체가 뭐 짜임새가 되게 있진 않아서 그냥 본프레레식 야구를 했기 때문에 9점 주면 10점 낸다 식이었고 밸런스 좋은 거는 12위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로이스터 감독이 만들어 놓은 전략을 양승호 감독이 잘 썼죠. 그러니까 잘 운영을 했죠. 전략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사인 만드셨나요? 사인은 간단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아롯이라고 써드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롯데가 너무 길잖아요. 아이고 롯데라고 풀네임으로 하는 게 낫겠네. 재미있는 로이스터 밸런스도 맞는 것 같습니다. 류지연이 딱 만든 감독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감독 선임은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가지고 그냥 뭐 올 시즌이 끝나고 뭐 김태형 감독이 어떻게 될지부터 봐야 되겠죠. 그렇고 NC 삼성전은 NC 소총 땅땅다 삼성 펑펑 호세 같은 용병을 데려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쉬우면 참 좋은데 그게 말처럼 안 쉽죠. 호세 같은 선수면은 타자 2명 쏘도 되죠. 그러면 뭐 무조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대포를 쏘는 홈런은 절실합니다. 그게 되면 좋은데 대포가 없으면 소총을 잘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명 다 바꾸는 거는 구단에서 부담이 돼서 힘들 거예요. 류지현 감독이 국대를 맡고 있어가지고 일단 내년 WBC까지는 국가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류지현 감독이 바로 데려올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WBC를 뭐 내팽개치고 또 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로끼로 불렸던 암흑기. 근데 그거는 왜 지독할까? 그거는 구단이 롯데라서 그렇다로 밖에 솔직히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구단 자체의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초보 감독 가서 그냥 프런트 야구했으면 그렇게 해봤는데 하필 그때 단장이 또 성모 단장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죠. 단장이 좀 제대로 된 단장이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서튼 감독은 죄가 없죠. 따지고 보면 레이에스 항의없이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어제도 얘기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햄스트링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점점점 못하게 되면 어렵다고 봅니다. 수비를 오래같이라도 유지를 하면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수비가 안 되는 수준에 이르면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팀이 레이에스 선수한테 지명타자를 비워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고 프런트 야구가 아니라 단장 독단 야구라 뭐 그게 차명숙 단장이 여길 왜 오나요? 차명숙 단장이 여길 왜 옵니까? 이 프랜차이즈고 AG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데 여길 왜 와요? 이 차명숙 단장이 차명숙 단장은 억만금을 줘도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저라도 왜 여기로 오지? AG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데 돈을 한 3배로 줘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조세진, 김영훈급만 해줘도.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구장이 사실 뭐 삼성 라파기 워낙 거포들한테 유리한 또 구장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한동희 선수가 한창 이제 잘하던 2022년 22년 시즌에 그때 성담장 올라가기 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성담장만 없었으면 한동희 선수가 20개 이상 때렸을 거고 그러면은 본인이 훨씬 자신감을 많이 가졌을 텐데 성담장이 하필 그때 쌓는 바람에 홈런을 못해도 5개는 손해봤죠. 한 시즌에. 특히 한동희 선수는 포울린 스타일이고 라인 드라이브 선수고 그놈의 또 성담장 때문에 또 밑동 때리는 그 변화를 꾀하다가 또 망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담장만 없었으면은 밑동 때리는 짓도 안 하고 원래 타격 스타일대로 그냥 강하게 때리는 타격을 유지를 했을 텐데 참 복합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죠. 사직 구장 재건축은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사직 구장이 튼튼해요. 문제가 이번에 경우에도 봤지만 옛날 구장들이 오히려 더 튼튼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용역인이 어쩌니 말하는데 재건축하려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재건축 어지간하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전민재 선수는 주전으로 뛰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선수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체력적인 한계가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박찬호 선수 영입은 저는 한계같이 얘기하자면 저는 박찬호 선수는 영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직 중앙 상단이요. 근데 그 흔들리는 게 오히려 안 무너지는 거가 맞긴 해요. 내진 설계라는 게. 그러니까 사직구장에서 안전적인 문제 생긴 적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사람 다친 적 없잖아요. 무너져가지고. 자, FA 얘기는 시즌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FA 얘기는 너무 뭐 많이 얘기되기 때문에 FA 얘기는 시즌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매번 라방 때부터 해야 돼가지고 한 얘기 또 하는 것도 저도 민망하고 해서 FA 얘기는 시즌 끝나고 좀 그런 얘기할 만한 일이 생기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같은 얘기 도는 거라 가지고 사직구장 상단 튼튼하다. 그렇죠. 그렇고 김태형 감독 바꿔야 된다고 생각. 저는 지금같이 운영하시면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딱 두 가지. 1번 말도 안 되는 투수 운영, 2번 말도 안 되는 감정적인 엔트리 운영. 두 가지만 바꾸시면은 계속 가도 되는데 그게 안 바뀌죠. 네,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평생 그렇게 해오셨는데 안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가 안 바뀌시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으로 계속 갔다가 우리 팀이 진짜 안 그래도 못하지만 풀 한 폭이 안 남을 게 눈에 보여가지고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안 바꾸실 거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를 그 고치시면은 당연히 같이 가는 게 좋죠. 잘하신 것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두 가지가 너무 커요. 그 팀에 끼치는 해악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잘하신 부분들을 넘을 만큼. 그래서 토마토 주스님 유니폼이랑 굿즈는 시즌이 끝나고 싸게 세일할 때도 있나요? 그 작년까지는 매년 시즌 끝나면은 최소 20% 정도 할인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코 끝나면서 계약 50%까지 할인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항상 하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유니폼이 지금 물량이 없어가지고 못 파는 수준이다 보니까 굳이 할인을 안 해도 잘 팔리는데 할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인데 뭐 통상적으로는 시즌 오프가 되면 10% 20%는 할인을 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살 거 아니면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미르 선수도 피해자고 그리고 그런 좀 말씀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는데 전미르 선수 마음의 병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는 되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렇고 임팍 그쵸 뭐 선수 이적하면 굿바이 했었고 우리도 그 이적 선수 생기고 하면은 굉장히 싸게 팔았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조금씩 부상을 안고 뛰죠. 완전히 안 아픈 상태로 뛴 선수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근데 이제 그게 참고 뛸 수 있는 부상이냐 아니면 참고 뛰면 안 되는 부상이냐는 사실은 구단 코칭 스태프 쪽에서 잘 체크를 해줘야죠. 왜냐면 선수 입장에서는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FA 선수처럼 어떤 자리가 확고한 선수가 아니면 빠져버리면 밀리는 거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아파서 뛰겠다는 얘기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고 우체국님 반갑습니다. 근데 전미래 선수는 저는 뭐 상무를 때맞춰 잘 간 것 같아가지고 뭐 다행이죠. 걔도 상무를 잘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체국 소포님 또 딴 데서 보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렇고 전준우 선수요. 일단 18위 경기에서 그 지명타자로 라인업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마 남은 경기들도 지명타자로 계속 선발 출전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어찌됐건 총력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짜낼 수 있는 만큼 짜내겠죠. 정준호 선수가 아마 5번이나 6번 지명타자로 출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범호 감독은 그나마 부상이 있어가지고는 되게 확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지? 투수 팔꿈치 통증이 있다 바로 그냥 시즌 아웃 시키던데요. 이범호 감독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만큼 이범호 감독이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다고 해도 그냥 뛰어라 하잖아요.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기아는 네이 선수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시즌 아웃 시켰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누가 오더라도 그쵸 뭐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홍민기 선수는 알 수 없죠. 근데 알 수 없죠. 근데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송민기 선수하고 뭐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거. 표정은 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이거 사실 대부분이 이제 서울 지방에 사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식이 멀리 간다니까 좀 아쉬웠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표정이 별로라고 해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 표정이 순간적으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너무 그냥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우리 팀 와서 잘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냥 지명 받은 건 좋은데 자식이 멀리 간다니까 당연히 서운하지 않을까요? 부모된 도리에서는. 자 그렇고 김하중 선수는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김하중 선수 부모님 제가 못 봤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아서 카드들을 좀 오픈을 같이 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호 선수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게 같이 뛸 건데
문제는 이제 돈이 적절한 가격이냐는 거죠. 강민호 선수도 그 발언 때문에 이 정도로 역풍 맞을 건 생각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롯데에서 삼성 갈 때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신인 선수들 드리프트 때 표정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네,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커피님 늘 커피 감사드립니다. 네,